나무늘보는 현대 인간의 스승이다. 나무늘보는 중남미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이다. 그들은 게으르고 둔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하는 조롱과 비웃음의 상징이었다. 대변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하루 종일 나무에 늘어지게 매달려 빈둥빈둥 놀고 지내는 나무늘보의 영어 명칭은 슬로스다. 나태 혹은 게으름이라는 뜻이다. 그저 귀차니즘에 물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배자들이 정의한 노예화한 인간의 7가지 죄악 중 하나인 바로 그 게으름이다. 이런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나무늘보는 온갖 사악하고 파렴치한 죄목을 죄다 뒤집어 썼다. 그러나 이 별칭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관점이다. 외형을 보면 그는 아무 걱정이 없는 듯하다. 오직 먹고 싸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하루 수면량은 15시간부터 18시간이며 그들의 하루 일과는 먹고 자고 싸는 것 외에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 그들이야말로 자연 순환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늘보는 항상 웃는 얼굴이다. 걸음걸이가 느려 터지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1시간에 100m 밖에 가지 않는다.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때의 속도가 최대 270m란다. 그네들은 한여름 7, 8월이 되면 온몸을 덮고 있는 털의 색깔이 잿빛에서 녹색으로 바뀐다. 시기적으로 온통 자연이 녹색이므로 그네들의 털색도 녹색으로 위장을 한다. 그들의 생존 전략이다.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볼일을 보려고 길바닥으로 내려오면 온몸이 완전히 납작해져서 얼핏 보면 자동차에 깔려 죽은 이상한 모습을 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나무늘보가 대체로 먹이를 소화시키는데 2주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한다. 포유류의 소화시간은 몸집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무늘보같이 작은 동물이 이렇게 긴 소화시간을 갖는 것은 확실히 유별나다. 긴 소화시간만큼이나 별난 것이 나무늘보의 배변 습관이다. 배변만큼은 꼭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본다. 일주일에 한 번 배변하는 나무늘보는 나무 밑동을 껴안고 살살 내려와서는 볼일을 본 다음 냄새를 맡고 나뭇잎으로 덮는다. 그리고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나무로 올라간다. 가뜩이나 항상 웃는 얼굴을 하는 나무늘보의 표정은 배변할 때는 황홀경에 빠진 얼굴이다. 마치 배설의 즐거움을 아는 듯 말이다.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 벌어지는 이 습관은 거의 굶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경건한 의식 수준에서 치러진다. 평생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나무에 매달리고 나무에서 태어나고 나무에서 교미하고 심지어 나무에서 죽는 나무늘보가 어째서 배변만은 그렇게 할까?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공격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배변을 처리하면 자기네들의 잠자리가 너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참으로 위생관리가 나름대로 철저하다. 너무나도 느린 이 동물은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생물 진화사의 실패작처럼 여겨진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성공작이다. 이 지구라는 행성의 소풍 온 이상 그들 나름대로 최대한 즐기다가 죽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소확행을 확실히 실천하는 동물이다. 나무늘보가 느린 것은 근육이 적기 때문인데 그것은 소량의 에너지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다. 근육이 적어서 가벼움으로 가는 나뭇가지에도 매달릴 수 있으며 그만큼 적으로부터의 위협도 줄어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잘 살핀 뒤 나무 아래로 살금살금 내려가 땅에 얕은 구멍을 파고 배설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연구에 의하면 나무늘보는 나뭇잎을 섭취하여 얻은 영양의 50%를 그 나무에 되돌려 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키워준 나무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한다. 나무늘보는 진화의 실패작이 아니라 오히려 열대우림이라는 환경에서 훌륭하게 적응하고 번성한 진화의 성공적인 예다. 인간과 같은 다른 포유동물들이 더 빠르게와 더 강하게를 향해 외치며 거센 생존 경쟁의 역사를 되풀이할 때 그것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나무늘보는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서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저에너지 순환형 공생과 비폭력 평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늘보가 가르쳐주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고방식 안에는 21세기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이 가득하다. 지구의 자연환경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무지막지하게 파괴되고 있다. 만시지탄에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구라는 행성의 소풍 온 우리 인류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처럼 적어도
5대 후손까지 자식들의 자연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은 오직 자기 세대에서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호모사피엔스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와 자연의 풍요로움을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들과 함께 누리며 동시에 그것을 지지하는 순환 공생형의 긍정 경제가 요구되고 있다. 생활의 간소화나 뺄셈은 성장이라는 덧셈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소극적이고 뒷걸음질치는 행위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래의 쾌락과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간이 돈이라는 발상을 뒤집어서 돈이 시간이라는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에서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라는 문화로 탈바꿈해야만 한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돈을 줄이더라도 느긋하고 인간다운 시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 효율과 성장만이 정의이고 그 밖의 것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는 오늘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이야기와 어진이와의 담소가 잡담으로 분류되고 수험 공부나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는 잡학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놀이, 취미, 간호, 기도, 산책, 명상, 휴식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적인 시간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잡일에 불과하다. 어디 그뿐인가. 연애, 아이 돌보기 같은 과거 중대사라 여겼던 일들조차도 금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잡일로 치부된다. 생물학적인 성장과 노화는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꼭 무엇을 하고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우리는 어김없이 도착해야 올바른 삶이라는 명제는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온 교육의 산물이다. 깊은 계곡에 졸졸 흐르는 물을 보며 사색하고 사유하고 산책하는 시간은 과연 죽은 시간일까? 아니다. 바로 이 시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다. 실은 이런 행위들이 삶의 보람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작은 꽃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생태 환경보호자이며 저술가인 스지 시니치는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속도가 아님을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북아메리카 인디언인 모호크족 장로의 무덤을 찾아간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다. 스지 시니치가 너무 늦게 묘지를 찾은 것에 대해 고인의 아들에게 사과하자 아들은 반지의 제왕 속에 나오는 한 토막의 얘기를 들려준다. 아니, 우리 마법사들에겐 지각이란 있을 수 없지. 언제든 우리가 도착한 때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시간인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은 덧붙여 말을 한다. 우리 인디언들은 언제나 백인들로부터 늦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착해야 할 때 도착했을 뿐인데 말이죠. 스지 시니치 씨가 원주민인 블랙푸트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선물 가게 안에서 기묘한 모양의 시계를 발견한다.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은 정확히 움직이고 있지만 숫자가 여기저기 제멋대로 적힌 시계였다. 왼쪽에 3이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 12가 붙어있는 이 시계를 그들은 인디언 타임이라고 불렀다. 하이다족에게는 하이다 타임, 호피족에게는 호피 타임, 아이누족에게는 아이누 타임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서양인으로부터 시간관념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인디언 타임이라는 말에 바보 취급을 당해온 그들이 역으로 자신을 바보 취급해온 서구 문명을 향해 보내는 비웃음이다. 문명의 발전이 현 인류에게 편리를 갖다 주었지만 꼭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자신들에게 가해온 앵글로색슨족의 모욕적인 언사인 굼뜨다, 느리다 등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주류 사회의 기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없는 시간 감각에 대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슬로 라이프의 첫걸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산책을 되찾는 일이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곧게 뻗은 길을 버리고 샛길로 들어가 한눈을 팔거나 멀리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을 자신에게 너그럽게 허용해야 한다. 노는 즐거움, 자신이 어딘가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해방되어 지금을 사는 자유, 그저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03년 9월 맑고 향기롭게라는 슬로건의 초청 특별 강연에서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속도전의 허구를 이렇게 지적했다. 일찍이 근대과학의 좌우명은 속도였다. 빠르게, 더 빠르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콩코드라는 초음 속 여객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어떠했는가? 결국 소리보다 더 빠르다던 그 비행기는 공중 폭발하고 만다. 이는 빠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속도는 오히려 해롭다. 무엇을 위해 빠르게, 더 빠르게 해야만 하는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앞선다고 더 행복한가? 경쟁 심리에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이기심이 작용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빠르게 더 멀리 뛰어보았자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당장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한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직선이 아닌 곡선의 묘미를 안다. 여기에 삶의 진정한 비밀이 담겨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